한국팀 응답하세요. 제발. 한국팀. 무전기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콜튼 스파이크는 차를 급정거했습니다. 여기는 콜튼 스파이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 한국 사람 아니시죠? 아닙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오는 거네요. 한국만 오거든요. 미국도 유엔도 안 옵니다. 오직 한국만. 무전이 끊겼습니다. 콜트는 좌표를 추적했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40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올 겁니다.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콜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지옥에서 세계가 외면한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나라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정부 지원도 없이, 군대도 없이, 단지 민간인들이. 한국. 그 이름이 지옥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콜트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그들을 찾아야 한다고. 함께 싸워야 한다고. 도와. 저들이. 무전이 끊겼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죠. 캄보디아 국경, 밀림 속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죠.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였죠. 수백 개가 동시에. 그리고 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목표 미달이면 밥은 없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곳은 공장이라는 걸. 저는 콜튼 스파이크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엘페소 출신이죠. 전 미 해병대 정보장교였습니다. 26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민간 군사기업 동남아 지부장을 거쳐 지금은 국제범죄조직 추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제가 다니지 않은 국경은 없습니다. 전쟁을 봤습니다. 학살도 봤죠. 하지만 이날 제가 본 건 그 모든 것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 5월이었습니다. 현지 경찰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죠. 이상한 건물이 있다. 사람들이 갇혀 있다. 처음엔 단순한 인신매매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26년 경력이면 이런 건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였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 달랐습니다.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45도 열기의 땀과 소독약, 썩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피부로 스며들었습니다. 3층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죠. 에어컨 실외기가 20대 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발전기 세대가 쉼없이 디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없었습니다. 이상했죠. 보통 이런 곳엔 무장 경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CCTV가 10대 넘게 달려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피해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명이 들렸죠. 짧았습니다. 3초,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총을 꺼냈습니다. 안전장치를 풀었죠. 하지만 총성은 없었습니다. 그저 키보드 소리만 계속됐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수백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방마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엔 30명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노트북이 한 명당 한 대씩 있었습니다. 그들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죠.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인질이라는 걸. 그리고 이곳은 공장이라는 걸. 사람을 가공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다른 방을 열었습니다. 똑같았죠. 30명, 노트북, 키보드 소리. 그리고 죽은 눈빛.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저는 8개 방을 돌았습니다. 모두 같았습니다. 240명이 넘는 인질들이었죠. 복도 끝에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죠. 저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벽에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일즈 디파트먼트, 로맨스 디비전. 영어였습니다. 그 아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저는 책상을 뒤졌습니다. 서류가 수북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인력 조달 계획서. 목표월 200명. 국적 한국 10명, 중국 80명, 동남아 70명.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이었습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가두고 일을 시키는 산업이었죠. 그리고 이건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무전기를 켰습니다. 본부, 여기 콜튼입니다. 상황 보고합니다. 인질 약 240명 확인. 국적 다수. 한국인 포함. 즉각 지원 요청합니다. 자분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본부, 응답하십시오. 여전히 잡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멈추지 않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혼자 끝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6년간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을 때 누군가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날 제가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뒤에서 저는 한 나라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한국. 그들이 어떻게 이 지옥에 들어왔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죠. 죽은 눈빛, 키보드 소리, 그리고 한국어로 속삭인 도와주세요. 26년 경력입니다. 웬만한 건 다 봤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미얀마 사기 단지, 동남아 납치 조직.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상적이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자오웨이. 중국계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죠. 카지노, 암호화폐, 그리고 사기 단지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동남아 최대 범죄 네트워크의 중심이었죠. 그는 마약 대신 사람을 팔았습니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쓸 수 있었죠. 죽지 않는 한 계속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북부 KK 공원, 라오스 국경 골든 트라이앵글 단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드래곤 센터.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였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산업이다. 납치를 조달이라 불렀습니다. 인지를 인력자원이라 분류했죠. 그리고 수익을 매출이라 기록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현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제 제가 발견한 건물 말입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까? 서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왜입니까? 240명이 갇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복잡합니까? 그 건물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입니까? 서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정부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일부가 이 단지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뇌물을 받고 있었죠. 그 대가로 단지를 방치했던 겁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국가가 범죄를 보호한다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KK 공원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5시간을 달렸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수십 개의 건물이 늘어서 있었죠. 호텔,
카지노, 오피스 빌딩까지 모든 게 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불법이었죠. 입구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놀랐습니다. 왜 들여보내는 거지? 단지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 경비복을 입은 사람들. 모두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가짜라는 걸. 저는 한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30명, 노트북, 키보드 소리. 죽은 눈빛. 저는 한 명에게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왜 나가지 않습니까? 못 나갑니다. 빚이 있습니다. 3만 달러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납치한 뒤 가짜 빚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일을 시키죠. 하지만 빚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죠. 밥값, 숙박비, 전기료까지 다 청구합니다. 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전이 아니다. 비즈니스다. 미얀마 군부가 이 단지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도 모른 척했죠.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돈을 받았을 뿐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문서, 증언.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노트북 한쪽에 파일이 하나 보였습니다. 한국 구조팀 활동 보고서.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온 민간 구조팀이 이미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지를 찾아내고 탈출을 돕고 본국 송환까지 지원하고 있었죠. 총도 없이 말입니다. 방탄복도 없이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옥 속에도 누군가는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더 읽었습니다. 그들의 작전 기록, 구조 성공 사례, 현지 협력 네트워크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함께 싸워야 한다고. 한국 구조팀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처를 구했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콜튼 스파이크입니다. 협력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빨랐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국경마을 카페에서 만납시다.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안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준입니다. 팀장이죠. 콜튼 스파이크입니다. 그는 다른 2명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박수진 통역 담당입니다. 그리고 최재혁 정보 분석 담당이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확신이 있었죠.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왜 우릴 찾으셨습니까? 함께 싸우고 싶어서입니다. 우린 군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 함께 하려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들의 방식이 옳기 때문입니다. 김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명을 구조했죠.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제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습니다. 경찰도 정부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찾으러 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개월 만에 찾았습니다. 사기 단지에 갇혀 있었죠. 구조한 뒤 다른 피해자들도 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팀을 만드셨군요. 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도 없었죠. 우린 모금으로 운영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자원봉사로 이 일을 합니까? 네. 우린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구할 뿐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다.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콜튼 씨,
우린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총도 쓰지 않죠. 그럼 어떻게 구조합니까? 정보와 협상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죠. 최재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동남아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사기단지 위치입니다. 현재 확인된 곳만 87개죠.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촘촘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피해자 증언, 현지 제보자, 그리고 온라인 조사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보기관보다 낫습니다. 최재혁이 웃었습니다. 정보기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린 움직이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콜튼 씨,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신의 경험입니다. 26년간 이 세계를 봤죠. 우린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김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순간 박수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인 5명이 KK 공원에 갇혔다고 합니다.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보자가 직접 봤다고 합니다. 김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콜튼 씨, 첫 작전입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재혁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6시간 걸립니다. 김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출발합시다. 저는 그들과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민준이 운전석에,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26년간 저는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로. 총이 아닌 신념으로 싸우기로. 그리고 한국인들과 함께하기로. 차는 미얀마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올바른 편에 섰다는 걸. 6시간을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국경이 보였죠. 김민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KK 공원이 멀리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저곳에 5명이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면으론 불가능합니다. 뒤편으로 돌아가야 하죠. 차는 단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을 더 달렸습니다. 김민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밀림이었습니다. 어두웠죠. 최재혁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이쪽입니다. 우리는 밀림을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담장 뒤편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저기입니다. 3층 건물이죠. 경비는요? 2명입니다. 입구에 있죠. 저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저희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저 박수진입니다. 네, 지금 도착했습니다. 1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습니까? 현지 협력자입니다. 15분 후에 정문에서 소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 사이 우린 뒤편으로 들어가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3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1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차 경적 소리. 경비병 2명이 정문으로 뛰어갔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뒤편 문으로 들어갔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김민준이 앞장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방이 하나 보였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김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책상 앞, 노트북 앞이었죠. 김민준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5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빨리 가야 합니다. 5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2층 복도로 숨었습니다. 경비병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3층으로 올라갔죠. 김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뒤편문으로 나갔죠. 담장을 넘었습니다. 밀림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쳤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30분을 뛰었을까요? 차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민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5명은 뒷좌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그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6년간 저는 전쟁을 봤습니다. 총으로 싸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총 없이 이겼습니다. 폭력 없이 구했습니다. 단지 용기와 지혜로 싸웠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콜튼 씨,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당신들의 방식은 제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의미로 다릅니까? 네. 좋은 의미입니다. 최재혁이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론 더 많은 작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차는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편 5명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총으로 적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방법을 한국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안전지대였습니다. 김민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죠. 현지 협력자의 집이었습니다. 5명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박수진이 물과 음식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5명은 울면서 먹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준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왜 진정이 필요합니까?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들을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게 더 어렵죠. 왜입니까? 비행기표, 여권,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 모두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하죠. 우린 모금으로 운영합니다. 한 달에 5명 정도 구조할 수 있는 예산이죠. 5명이요? 네. 더 구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박수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5명 모두 안정됐습니다. 내일 아침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입니다. 최재혁이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콜튼 씨, 보십시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미얀마 KK 공원에서 탈출 시도가 있었다. 경비 강화 중. 앞으로 구조작전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최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5명을 구한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단지 전체가 경계 태세에 들어갔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KK 공원 작전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최소 3개월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개월이요? 그 안에 몇 명이나 더 죽습니까?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들어갔다간 우리도 죽습니다. 그럼 아무도 구할 수 없죠.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콜튼 씨 화나셨죠? 네. 저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느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화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명씩이라도 구하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하다. 총으로 싸우는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강함이었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콜튼 씨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재혁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작전 얘기를 해야겠네요. 라오스 국경에 또 다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국인 3명이 갇혀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일주일 후입니다. 그 전에 정보를 더 모아야 하죠. 저는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집들, 조용한 거리. 이곳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는 지옥이었죠. 그리고 그 지옥에서 한국인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총 없이, 폭력 없이, 단지 용기와 신념으로.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이 진실을 알리겠다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콜튼 씨, 들어가서 쉬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방콕입니다. 거기서 다음 작전을 준비하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명은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6년간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승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승리, 폭력 없는 구조, 그리고 눈물로 끝나는 전쟁.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저는 한국인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콕에서 다음 작전을 준비했죠. 라오스 국경, 골든 트라이앵글 단지. 한국인 3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최재혁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단지는 KK 공원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하죠. 왜입니까? 군벌이 직접 운영합니다. 경비가 삼엄하죠. 김민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가 단지입니다. 강 건너편이죠.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밤에 보트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침투하죠.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경비는 몇 명입니까? 최소 10명입니다. 10명이요? 우린 4명뿐입니다.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안 갑니다. 우회하죠.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현지 협력자가 내부 정보를 줬습니다. 3명은 2층 동쪽 방에 있죠. 확실합니까? 네. 어제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밤입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8시간이 걸렸죠.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보트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이 보트로 건너갑니다. 소리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노를 저었죠.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건너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보트를 숨겼습니다. 김민준이 앞장섰습니다. 밀림을 걸었죠. 30분쯤 걸었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죠. 김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저기입니다. 2층 동쪽이죠. 경비는요? 입구에 2명, 뒤편에 1명입니다. 저는 건물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뒤편 경비를 제압해야 합니다. 총을 씁니까? 아니요. 이걸 씁니다.
김민준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면제입니다. 음료에 타서 먹이죠. 박수진이 음료수 병을 들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5분 후 돌아왔습니다. 경비가 마셨습니다. 10분 후면 잠들 겁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김민준이 뒤편으로 갔습니다. 경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죠. 2층에 도착했습니다. 동쪽 복도로 갔습니다. 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최재혁이 도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땄죠.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이었죠. 김민준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3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빨리 가야 합니다. 3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그때였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발각됐습니다. 경비들이 뛰어왔습니다. 김민준이 외쳤습니다. 뛰십시오. 우리는 뒤편 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밀림으로 들어갔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쫓아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무에 총알이 박혔죠.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3명은 넘어졌습니다. 저는 1명을 업었습니다. 김민준과 박수진이 나머지 2을 끌었습니다. 계속 뛰었죠. 강둑이 보였습니다. 보트가 있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우리는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노를 저었죠. 뒤에서 총성이 계속됐습니다. 물에 총알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총성이 멈췄습니다. 너무 멀었던 겁니다. 우리는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보트에서 내렸습니다. 3명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죠. 김민준이 물을 건넸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들이 서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3명은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콜튼 씨, 오늘 위험했습니다. 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총을 맞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3명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들 때문입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진짜 동료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없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도 없다는 걸. 한 명씩 하나씩 구해나가야 한다는 걸. 그리고 한국인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15명을 더 구조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동남아 전역을 다녔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민준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박수진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모금액은 3,000달러입니다. 하지만 지출은 8,000달러죠. 최재혁이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엔 작전을 못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모금을 늘리거나 작전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 진실을.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26년간 정보를 다뤘습니다. 언론에도 연줄이 있죠.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신이 드러나면 그들이 노릴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일주일 후 첫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CNN이었습니다. 방콕 호텔에서 촬영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콜튼 스파이크 씨,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동남아 전역의 사기 단지가 87개 있습니다. 거기 수만 명이 갇혀 있죠. 그들은 납치돼서 강제로 일을 합니다. 정부는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죠. 돈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금 흐름, 관련 인물, 그리고 증언들. 기자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네. 그리고 진실입니다. 인터뷰는 다음 날 방송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조사에 착수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민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콜튼 씨, 위험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오웨이 조직입니다. 현상금을 걸었죠. 10만 달러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싸네요.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엔 지옥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지옥을 이제 세상이 알게 됐다는 걸. 모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배가 됐죠. 한국에서 대규모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작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명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시작입니다. 최재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타깃을 정해야 합니다. 미얀마 북부입니다. KK 공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큰 곳이군요. 네. 거기만 해도 2,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2,000명.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걸.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가겠다고.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진실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CNN 인터뷰 이후 국제사회가 움직였죠. 유엔이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특별팀을 구성했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단지 3곳을 급습했습니다. 120명이 구조됐죠. 김민준이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겁니까? 네. 당신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KK 공원은 여전히 운영 중이죠. 언제 움직입니까? 최재혁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번엔 우리만이 아닙니다. 김민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정부 특별팀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반군도 협력하기로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정부가 움직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당신의 증언 때문이죠. 일주일 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KK 공원 앞에 50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특별팀 20명, 우리 팀 4명, 미얀마 반군 26명.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우린 숨지 않습니다. 한국 특별팀 팀장이 나섰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합법적으로. 우린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국제사회의 압박이죠. 새벽 6시, 우리는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쏘지 못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얀마 정부 승인서입니다. 비키십시오. 경비들이 비켰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준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오십시오.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둘, 셋, 열. 수백 명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죠.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았어요. 박수진이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네. 모두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6년간 전쟁터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승리. 폭력 없는 해방. 그저 진실과 용기로 이룬 승리였습니다. 한국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콜튼 스파이크 씨죠?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입니다. 작전은 3일간 계속됐습니다. KK 공원 전체를 수색했죠. 총 1847명이 구조됐습니다. 한국인 312명, 중국인 891명, 동남아인 644명.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준이 맥주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맥주를 받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축하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콜튼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아직 구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재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직 단지가 64곳 남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나씩 지워나가겠습니다. 김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가시죠. 저는 악수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26년간 저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총으로 싸웠죠. 하지만 여기서 배웠습니다. 진짜 전쟁은 총이 아니라는 걸. 진짜 승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걸.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가겠다고.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옥의 끝에서 본 빛. 그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빛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